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1년 1월 3일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2021년 하얀 소해에는 고고TV를 시청하시고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세상의 모든 돈과 세상의 모든 복과 세상의 모든 건강을 담뿍 안아서 1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까지 문재인을 대통령의 자리로 놔둘 수 없다 하는 게 고고튜브의 논조인데요. 올해가 가기 전에 문재인을 대통령에서 끌어내야 한다. 그 힘은 일반 시티즌 파워, 시민의 힘이 필요할 때죠. 광화문을 비우세요. 광화문을 비우시면은, 문재인의 실정과 폭정과 전횡과 난정, 그걸 다 합해서 난정이라고 제가 표현하기 시작했는데요. 문재인의 난정에 지친 국민들은 광화문으로 뛰어나갈 겁니다. 더 이상 자유우파 유튜버들은 거의 카메라 앵글 대고 돈 벌려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사는 내 경사 났어. 2021년 신년 벽두에 문재인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얼마가 나올 것인가 하고 초미의 관심을 갖고 봤는데요. 리얼미터가 YTN하고 조사한 게 나타났습니다. 부정 61.7%, 62%죠. 62%, 긍정 34%뿐이 안 나옵니다. 격차가 28%, 도장 꽝! 문재인은 끝났다. 문재인은 끝났고,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3명 중 2명이 반대를 하면은 문재인의 모든 정책은 먹혀들지가 않으며 문재인은 더 이상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문재인 같은 경우가 작년 연말에 문재인의 지지율이 급속히 빠지니 추미애도 날려버리고 노영민도 날려버리고 뭐 그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르는 그 무지랭이들을 장관으로 갖다가 교체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에 대한 국민들의 눈은 아주 더럽게 문재인을 싫어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 ARS 조사죠. 리얼미터는. 근데 좀 이따 국민의힘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을 말씀드릴 텐데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ARS, 그죠? 전화로 하는 ARS 응답이 먼저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직접 질문을 하는 리얼미터와 같은 것이 뒤따라간다 하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통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지지할까 말까 또는 국민의힘 문재인을 지지할까 말까 중간지대에 있던 그죠? 샤이 비지지자들 또는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말까는 샤이 보수들이 ARS에서는 육성이 안 나가므로 응대를 하다가 직접 전화 상담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샤이 보수들이나 샤이 비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고 툭툭 끊는 습관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ARS 조사가 먼저 치고 나가면은 후에 시차를 두고 직접 조사가 그 ARS 조사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62%의 지지율, 이제는 끝났어요. 그러면은 4월 보선 전에, 즉 2월, 3월까지 내 생각은 고고티브가 희망 상황은 문재인의 지지율이 20%대로 간다. 25%대로 가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야지 문재인이 완전히 힘을 잃고 국민한테 더 이상 난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풀이 죽어서 더 이상 그 더러운 면상 이 주걱턱이 국민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인데요. 지금 지지율을 보면 여전히 문재인 지지율을 34%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당의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28%까지 가고 있어요. 이게 아직까지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핵심 친문이라는 소리죠. 그죠? 문빠라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은
계속 방송을 해드리지만 고고TV가 20대는 완전히 이탈을 했고 또 30대도 마음을 중심으로 문재인을 급격하게 이탈을 하고 있고 30대 후반부터 40대까지 또 50대 초중반까지가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5% 내지 10%는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문재인의 지지율이 34%에서 20%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지지율도 역시 20% 초반대로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야권의 분열이 일어나면은 다시 얘네들이 기회를 잡아서 뭉치려고 그럴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야권은 분열하면 안 됩니다. 분열하면 안 되고 빨리빨리 잘라낼 거는 잘라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그 다음에 문재인의 지지율이 그래도 민주당 지지율보다 아직 높게 나타나므로 민주당 쪽에서 문재인에 대한 반기를 아직 안 들고 있죠. 그죠? 문바들의 바퀴벌레 홍위병들의 질주로 인해서. 그런데 문재인의 지지율이 30% 이하로 떨어지면은 문재인의 지지율이 30% 이하로 떨어지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그동안 숨지고 있던 일부 양식 있는 놈들이 치고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의석수가 176석이나 되다 보니까 과거와 같은 레임덱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그럴 것이며 문재인을 적극 옹호하는 세력이 계속해서 버틸려 그러나 그 뒤를 치고 그걸 갖다 무너뜨리는 게 민주당 애들이 아니고 일반 국민의 힘이다. 쉽게 말해서 파도가 치고 쓰나미가 칠 적에는 아무리 거기서 민주당 애들이나 문재인이 내가 쓰나미를 막을래 하고 버텨서 봐야 형편없이 썰려 나갈 것이다 하는 게 고고TV의 논조인데요. 그것이 국민의 힘이고 또 그것이 양식과 상식과 합리성을 가진 인간의 힘을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문재인이가 지난 연말에 아직까지도 그 추미애를 해임 안 시키고 그죠? 윤석열한테 뒤집어 씌우죠. 추미애의 그 이상한 짓을. 그래서 이제는 합리적인 지성들이나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일은 없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고고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합리적이고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는 지성인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화이팅! 저는 현상을 주로 봐요. 그래서 추세를 주로 보고 현상을 주로 보는데 솔직히 오래 버텼죠. 그죠? 문재인의 지지율이 오래 버텼어요. 아직도 34%나 지지하는 바보들이 있으니 지들이 죽는 줄도 모르고 할 수 없죠. 뭐 같이 죽어라 그래야죠. 그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일반 지식인들이 그동안 긴가민가하다. 야 문재인이가 그래도 검찰개혁 한다 그랬어. 검찰이나 경찰에 대해서 말이죠. 다 안 좋은 기억이 있지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어디서 보느냐 하면은 일제시대부터 조선 500년 아제문에서 나오고 포졸, 그 다음에 일제의 순사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경찰은 엄청 후진성을 모면해요. 검찰도 그렇고, 경찰에서 조사받고 검찰 가보면은, 너무 불편해. 경찰은 뭔가 꾸리하고 더러운데. 그렇죠. 그래서,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1년을 지하를 발광했지만은 그게 다 수포로 들어간다. 국민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했고 또 코로나도 백신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지고 3차 유행이 터졌는데 여러분 내년 봄 되면은 4차 유행 또 와요. 못 막아요. 지금 코로나 사망자가 중요한 거지 확진자가 중요한 거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지금 사망자가 950명 정도 됐어요. 한 2, 3일 있으면 1000명 넘을 건데 또 고고TV 특집 1000 해가지고 한번 올릴 거예요. 이 사망자가 이렇게 나오고 동북우추소를 갖다가 아비규환 도가니로 만들고 문제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국민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만 좀 빨갱이 공산당 외치시고 고고TV를 들으세요. 잘나서 하는 말 아닙니다. 잘나서 하는 방송이 아니고 의무감으로 하는 겁니다. 고고TV는 내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처음 보는 놈을 만났고 처음 보는 정권을 만났고
내가 이거 가지고 돈을 벌겠습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하시고 정론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현상을 봐야 됩니다. 자, 문재인의 지지율 부정평가가 62%, 61.7%는 62%. 그 다음에 긍정평가는 27%, 아니 34%뿐이 안 났다. 긍정 부정의 평가는 27.6%다. 무슨 말씀이죠? 3명 중에 1명, 그죠? 3명 중에 1명이 차이가 나고 3명 중에 1명은 문재인을 무조건 싫어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 옥로에 걸려서 옥로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문재인이가 부정평가 이 정도 나오면은 꼬리를 내릴 것 같은데 안 내려요, 얘는. 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사악한 바보다. 바보 코스프레를 하니까, 그리고 애초에 무능하고 애초에 무식하고 애초에 무지하고 애초에 불능이었다. 지가 뭐가 잘못됐는지,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또는 자기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놈이었다. 그래서 국민들이 70%나 요번 달 안으로는 70%로 갑니다. 문재인 지지율이 부정평가가. 그러면은 요번 다음 달 안으로 간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다 싫어하네.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 반성해야지가 아니라 얘는 애초부터 문재인은 그런 게 없어요. 애초부터 상황 판단이나 또는 정치 지형이나 또는 동서고금의 역사적인 진리 같은 거를 모르는 애예요. 조대만 갖고 경희단에다가 몇 개월 돌 던지다가 뭐 민주화 투사를 해가지고 헛두껍을 써가지고 국민을 때까지 쏘겠다는 거죠. 난 제일 억울한 게 그거야. 이런 놈이 무슨 민주화 운동을 했어? 민주화 운동을 한 놈이 말이야. 동부구치소가 1000명의 도가니탕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죽이고 있어? 거기에 코빼기도 안 베고 사과도 안 하고 지 아들이 매일 나와서 말이야 연병질을 하는데도 아들을 갖다 제어도 못 시키고 근본이 천박한 놈이에요. 문재인은 근본이 천박하고 근본이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에요. 근본이 그런 놈이 그 노무현에 따라 들어가 가지고 말이야 비서실장하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다. 이게 자체가 대한민국 비극이에요.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대체적으로 다 떨어집니다. 이게 세대별 리얼미터하고 YTN 들어가니까 자세한 게 안 나와 있어요. 선관위 홈페이지도 들어가니까 충격이지. 감췄겠지. 리얼미터도 감추고 YTN도 감추고 YTN도 깜짝 놀랐을 거야. YTN이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조사했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말이야. YTN도 세세하게 보도 안 해. 뉴스를 계속 YTN은 검색해봐도 윤석열이 이래했던 것만 계속 다루고 문재인이가 저 추락하고 말이지 폭락하는 거를 다루지 않아. 이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문재인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국정이니까. 지금 이걸 찍는 시간 오후 3시인데요. YTN하고 리얼미터 홈페이지, 선관위 홈페이지 가도 이게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 않아. 그 신문기사만 말씀드리는 건데요. 광주 전라가 지지율이 50%, 제주 43%, 강원 37%, 인천 경기 20%. 이게 긍정평가야. 세대별로는 아마 40대하고 50대 초반제하고는 다 문재인한테 등을 돌린 거예요, 이거는. 대구 경북에서는 부정평가를 봐야 돼. 81%, 대전 충청에서 70%, 부울경에서 66%, 서울에서 60%. 뭐 TK가 그렇다 치고 서울에서 61%가 부정평가야. 끝난 거죠, 이거는. 그죠? 그러더 충격적인 게 그러려니 했어요. 저도 뭐 당연히 그런 거지. 중도층에서는 긍정평가가 30%뿐이 안 나와. 부정평가는 68%, 70%가 나와. 무당층에서는 긍정평가가 19.4%뿐이 안 나와. 19%. 부정평가가 68% 나와. 그러니까 뭐예요? 좌우 그 알바가 놈들 빼고 중도 무당층에서 그건 70%가 문재인을 싫어해. 그죠? 그러면은 중도무당층에서 지금 현재 긍정평가가 중도층에서 30%, 무당층에서 19%가 나오지만은 중도무당층의 부정평가가 다 70%에 가까워돼. 70%, 68%나 70%나. 그러면은 이게 곧 한두 달 후에는 문재인의 부정평가가 80%, 90%로 간다는 거예요. 중도무당층에서는. 그렇죠? 그럼 추세가 그런 거예요. 추세가 지금. 응? 중도무당층이 왜 중도무당층으로 남았는데? 문재인도 싫어요. 민주당도 싫어요. 국민의힘도 싫어요. 보수도 싫어요 하는 애들이 중도무당층으로 나왔던 거 아니에요.
얘네가 지금 문재인을 갖다가 70% 이상을 싫어해. 한두 달 후에 80%, 90%까지 싫어해. 그럼 끝나는 거죠. 중도층, 중도향. 제가 한 2달, 3달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문재인이가 지지율을 갖다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중도로 간다. 우파 정책을 갖고 올 것이다 하고 말했는데 이놈이 너무 바보래가지고 그것도 못해. 더 자기 세력만 하고, 더 지들 말로는 개혁주의자고 더 꼴통들만, 좌파 꼴통들만 헤ge모니 인사로 계속 가용시키고 있어.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국민이. 그게 싫어서 너 그만 물러나 주세요 하는데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하는데 문제는 무능하기 때문에 상황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왜 그 청와대 애들이나 민주당 애들이 문재인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한두 놈이라도 건의를 하고 충고를 안 하겠어요.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애라니까 문재인은 모든 것은 문재인한테 나와요. 이걸 뭐 내년까지가 2022년 선거까지가 2021년 안에 끝내야지.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시고 연초에 또 한마디 하는데 하야는 안 돼요. 하야는 국회에서 3분의 2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아니 참 탄핵은 안 돼요. 탄핵은 3분의 2석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지금 뭐 국민의힘이 100석뿐이 안 되는데 쟤네가 200석 갖고 있는데 그럼 뭐를 몰고 나가야 되죠? 하야로 몰고 나가야 돼요. 하야가 더 탄핵보다 더 큰 형벌이고 아주 문제를 좀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하야로 몰고 나가야 됩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34.2%, 더블당 지지율이 28.7%. 이것도 뭐야? 5% 거의 4.5% 5% 차이 나죠? 문재인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민주당 지지율은 더 떨어진다. 이렇게 되고 내분이 일어난다. 민주당하고 문재인하고 내분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난 그게 흥미진진해. 지독한 문파 바퀴벌레와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 있는 놈들이 한 10대 명은 남아있을 거 아니야. 민주당 애들이. 싸울 때 보면 난 그게 더 흥미진진해. 깨질 때 보면. 이 정장 지지도에서 보면은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0.6% 올라요. 0.4%. 지난주보다 34.2%로 0.4% 오르고 더블당 지지율이 전번보다 0.6% 떨어져요. 그래서 28.7%가 되는데 국민의당 안철수가 있는 국민의당이 9.9%로 올라버려요. 9.9%로. 즉 3.5%가 올라. 3.5%가. 이게 뭐냐면은 안철수가 이제 서울시장에 출마했잖아요. 그죠? 그 안빠들 한 4, 5%가 항상 있었으니까 그들이 중도연 하는 친구들이 안철수를 밀기 시작했죠. 서울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9.9%, 10%까지 갑니다.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안철수가 지금 뭐죠? 일단 국민의힘부터 말씀드려. 국민의힘이 34.2%로 가는 거는 탄핵 이후에 처음입니다. 탄핵 이후에 처음. 물론 문재인이가 잘못하고 민주당이가 잘못해서 반사적으로 올라가는 곳이 있지만은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같이 죽을 써줬다면은 이리 올라가겠어요? 다 무당층으로 나와버리지? 무당층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무당층 국민들이 국민의힘으로 어느 정도 오고 있다는 걸 갖다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김종인 체제하에서 계획도 좀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 당이 9.9%가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안철수가 서울시장을 출마하니까 국민의 당 지지자들이나 중도 무당층들이 일부가 안철수를 서울시장으로 만들자 이런 운동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계속 다루겠지만은 안철수는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안 하고 국민의힘 쪽으로 머리 숙이고 들어가지 않으면요 안철수는 죽도 밥도 안 되고 진짜 요번엔 낙동강 오리알에 대해서 영원히 퇴출됩니다. 정계에서. 국민의힘 하나 못 이겨가지고 서울시장을 거저먹으려고 그래? 국민의힘하고 안철수하고 국민의힘에서 내세우는 서울
후보하고 서울시장 후보하고 안철수하고 붙으면은 국민의힘이 이겨요. 이겨요. 그렇게 요번에는 3파전으로 갈 확률이 거의 없는데 가면은 이겨요. 국민의힘이. 조직력하고 당원력과 그 다음에 대세적인 보수가 안철수를 따르는 사람보다 애들보다 훨씬 많아요. 음? 그리고 자 그건 그만큼 하고 저 서울에서 지지율을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34%, 33.9% 그러니까 34% 아니 더블당 지지율이 34%, 국민의힘 지지율이 30.5%, 4% 3.5%가 차이가 나요. 3.4%가 더블 지지장이 국민의힘으로 앞서간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금방 말씀드렸죠. 응? 더블 지지장이 국민의힘보다 3.4%가 앞서가는데 서울에서 이것이 그동안 무당층, 중도층에서 있던 친구들이 안철수를 서울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쪽으로 서용해 간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더불민주당보다 앞서가고 있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아니, 문재인 지지율을 보세요. 그리고 전체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세요. 그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 또 안철수가 쉽게 말해서 고래한테 새우가 달려드는 격이죠. 국민의힘한테. 국민의힘이 아무리 썩었더라도 만만해 보시면 안 돼요. 안철수 파들은 그걸 잘 아셔야 돼. 저는 안철수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기려면은 서울시장 하려면 들어가라. 국민의힘. 거기서 이기고 서울시장이 되라. 그리고 안철수는 목표가 뚜렷하죠. 서울시장이 목표가 아니죠. 대권이 목표죠. 안철수는. 그죠? 지금 서울시장과 대권과 연계해서 안철수가 싸우고 있으니 그것을 보수층이나 안철수를 지지하지 않는 중도 무당층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 보수는 임기 1년짜리죠. 그 이후에 1년을 채울 것인가 말 것인가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국민의힘은. 또 아니 그 시민들은. 한번 보시죠. 그거는. 그리고 부울경에서는 완벽하게 더블 차로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앞서가죠. 42.6%, 국민의힘이 41.6%, 더블당이 21.9%. 더블로 앞서가죠.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지금 그 부울경 같은 데는 서울보다 그죠? 야성이 더 강한데 원래 서울도 야성이 강해요. 야성이 강한데 왜 이렇게 차이 나는가? 서울과 부산에서 우린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부울경에도 전라도 애들이 한 30% 돼요. 서울도 한 30% 돼요. 근데 왜 부울경에서는 전라도 애들이 서울과 비슷함에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더블로 민주당을 앞서가고 서울은 시소게임, 박빙게임이 계속 하는가. 그죠? 바로 안철수가 끼어있기 때문에 그렇고 서울시장에. 요번에 안철수가 만약에 서울시장에 출마 안 했으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은 37, 8%가 가요. 응? 무당층, 중도층들이 국민의당 쪽으로 서용을 안 했으면은 3.4% 갔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이 3.4% 가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거의 40% 가까이 육박하고 더불민주당은 28% 떨어뜨렸겠죠. 근데 왜 서울은 이렇게 더블 안 나오나? 안철수 효과 때문에 그러고, 근데 안철수 효과 오래 안 갑니다. 1, 2개월 지나고 보시면은 제 말이 맞아요. 욕하지 마시고, 안빠들도, 이제 안빠들도 욕하기 시작하대. 욕하지 마시고 1, 2개월 지나고 보세요. 그 다음에 서울은 가장 그래도, 서울은 민주당 조직력이 가장 강한 곳이에요. 민주당 애들이. 25개 중에서 24개. 구청장. 그리고 서울시 또는 구의원 또는 동의원들이 거의 95%가 다 민주당 애들이고, 그죠? 서울이야말로 민주당의 텃밭이죠. 호남이 35%. 호남세가. 그 다음에 서울이 빈부격차가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심한 곳이죠. 그 빈부격차가 심한 빈자들 50% 이하의 소득층들이 문재인을 대단히 많이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민주당을. 그죠? 서울에서는요. 특별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야권의 철학적이나 역사적이나 민주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야권 인사가 없어요.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 서울이라는 것이 서울, 광화문, 서울, 87체제, 그게 전부 다 그런 애들이 서울이야. 서울로 모이고,
어? 민주화의 성지는 서울이지 광주가 아니라고. 대구도 아니고 마산도 아니고. 그렇죠? 큰 거로 따지면. 그러니까 서울 애들은 아직까지도 민주당, 문재인, 586 운동권에 대한 지지력이 강해요. 그러나 이것도 곧 무당층과 중도층이 봉기하면서 없어질 것이다. 민주당 지지율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요.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복음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